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의 동서분단과 세 번째 핵투하, 그리고 한반도 2차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만약 일본이 항복하지 않고 한 달 더 버텼다면 아마도 세 번째 핵투하 및 일본은 동서로 쪼개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차 대전에서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선언하자 독일 역시 1945년 5월 7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일본 역시도 폐색이 짙어가는 도중 미국은 일본에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한방을 계획하지요. 최초로 실전에서 사용된 코드명 리틀보이는 처음부터 히로시마에 투하될 예정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군은 세계 최초의 원자 폭탄인 리틀보이를 대규모 산업도시이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인 히로시마시의 중심부에 투하했습니다. 히로시마시의 당시 인구는 약 34만 명이었으나 투하된 중심지에서 12km 범위 내 8만 명이 8월 6일 당일에 사망했고 1945년 12월 말까지 추가로 6만 명이 사망해 사망자 수는 14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서 16km 떨어진 일부 철도역들에서 엄청난 폭탄 투하가 있었다는 보고를 했으나 일본 지휘부는 큰일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고 묵묵부답을 하였지요. 일본이 반응이 없자 두 번째 핵폭탄 투여지로 일본 최대 제철소가 위치한 고쿠로로 정하여 8월 9일 출격합니다. 당시 비바람이 강한 날씨에서는 목표에 정확히 투하가 힘들어 2차 목표지인 대규모 조선소 및 7개의 군수공장이 있던 나가사키에 애기 투하되었고 그 후 일본은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8월 15일 이런 히로히토가 연합군 측의 항복을 선언하는 내용을 일본 전역에 방송하며 2차 대전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9월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텼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도쿄신문은 2018년 8월 10일 미국 정부가 공개한 맨해튼 프로젝트 관련 공문서 중 당시 기밀 자료였던 글로브스 문서를 분석한 결과 추가 원폭 투하 계획이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은 원래부터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후에도 일본이 항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원자폭탄을 최대 15개까지 준비해놓고 과학자들은 24시간 내내 세 번째 원자폭탄 대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자폭탄 후보지로는 서일본 최대 규모의 일본 육군용 항공기 및 항공용무기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화학무기 제조시설이 위치한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제철 알루미늄, 제강 정유 및 공업 거점 지역의 니가타시, 이미 도쿄 대공습의 여파로 잿더미가 되어 있지만 고위 관료들을 일본 수뇌부를 확실히 박살낼 수 있는 도쿄시 총 3군데가 가장 유력했었습니다. 일본이 빠른 항복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세 번째 원폭이 3군데 중 한 군데 또 투여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9월에 연합국은 대규모로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에 따라 일본을 분할 점령할 계획이었는데 핵 두방으로 일본이 예상보다 미국에게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분할 점령에 대한 명분이 없어 무산되었지요. 그런데 만약 9월까지 일본이 버텼다면 분할 통치 계획과 같이 일본은 4개 국가로 인해 분할 통치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미군과 소련군이 독일에서처럼 일본을 분할해 각각 동부와 서부에 자신들의 영향권을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일본이 동서로 쪼개진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전 시대의 시작과 맞물려 일본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터로 시작됩니다. 소련은 일본의 수도를 양보할 수 없어 미국과 협상하여 도쿄를 기준으로 절반을 쪼개 동일본의 전체를 가져가게 되며 북한과 같이 동일본 지역의 일본판,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자를 내세워 공산당을 창건해 지금의 북한 정권처럼 무상화 작업에 돌입하겠지요. 동일본 수도는 센다이 지역 정도가 유력하겠네요. 미국은 내립 지역인 도쿄를 떠나 교토를 수도로 정하고 현재와도 같이 일본의 왕실을 교토로 옮겨 입헌군 주제와 동시에 의원내각제의 국가로 운영해 나아갑니다. 미국은 서일본을 지원하며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려 하고 있고 소련은 동일본을 지원하며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된 상황이겠네요. 분단 후 동서일본은 각기 다른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한 발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일본 서부의 국가 이름은 일본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미국의 지원을 받아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미국은 막대한 경제 원조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서일본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미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집중되면서
서일본은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서도쿄는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동양의 뉴욕으로 불리게 되고 미국식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다당제가 운영되며 자유시장 경제와 개인의 자유가 강조됩니다. 또한 문화 역시 팝 음악과 서구식 영화가 인기를 끌고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과 예술이 나타나게 되어 서일본 문화가 전 세계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일본 동부의 국가 이름은 일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며 동일본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 지역은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하며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특징입니다. 수도 센다이를 중심으로 농업과 중공업에 중점을 두고 발전을 하고 자원 배분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평등한 분배를 목표로 하지만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며 경제 성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치 역시 일당 독재 체제가 확립되며 공산당이 정부를 통제하게 되는데 반체제 인사와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억압받고 서구 문화는 검열의 대상이 되며 공산당의 이념을 찬양하는 선전 영화와 문학이 활발히 제작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두 일본은 서로 다른 정치적 체제와 이념을 바탕으로 냉전적 대립을 이어가게 되는데 일본 역시도 한국 전쟁과 같이 일본 간의 전쟁이 우선적으로 발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의 분단은 더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며 일본 역시도 동서 대립 상황이라 중국과 같은 공산 진영에서는 적국과 국경을 맞대고 싶지 않아 한반도라도 반드시 공산화를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치열한 전쟁이 예상됩니다. 한반도는 장기간 동안 군사적 충돌의 위협 속에 1차에 이어 2차 한국전쟁의 발발 가능성도 있네요. 2차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서일본을 전략적 기지로 활용하며 남한을 지원하고 소련은 동일본을 통해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원하며 한반도는 더욱 심화된 냉전 대립 속에서 서일본이 한반도 전쟁 후 경제 부흥을 이루면서 한국의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서일본과 남한 간의 경제적 협력은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동아시아의 중요한 거점인 서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남한 역시도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해 크게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동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좋게 유지하며 중국, 북한, 동일본의 공산주의 축을 형성해 동아시아 방어지역 형태를 취하며 공존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서일본은 미국, 남한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축을 형성하여 이러한 구도는 아시아에서 냉전을 더욱 강화시키고 중국, 소련과 미국 간의 대립을 더 심화시켰을 것입니다. 독일 분단과 더불어 일본 분단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동서로 나뉘어 대립하는 구도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전 세계적인 이념 대립을 심화시켜 냉전 시대의 3차 세계대전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핵전쟁과 같은 전 세계의 더 큰 재앙이 다시 한번 발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제2차 세계대전 패배로 일본이 동서로 분단되어 한반도와 같이 아직 통일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다면 동아시아의 긴장감은 지금보다 높으며 불안한 정세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일본의 동서분단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